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순간, 서로를 향해 건네던 말이 차갑게 식어가는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달라질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끝난 관계에 집착하고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인연이 끝났다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미련 없이 관계를 놓아야 합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나요? 혹시 지금도 망설이며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든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처음 만나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관계가 진짜 인연인지 아니면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겨우 짧은 대답을 합니다. 함께 있을 때도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의무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친구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도 공유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연락을 했고 친구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답변은 짧아졌고 약속을 잡아도 자꾸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 노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서 아쉬워.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래. 나도 신경 써볼게. 그러나 그 후에도 친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오직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혼자만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는 서로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 상대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을 향해 갈 때 상대방은 점점 더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말을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를 하찮게 대하거나 내가 해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한 친구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었고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당일이 되어서야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남성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맘 먹고 비싼 선물을 준비해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감사 인사도 없이 잘 쓸게라는 말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다른 쪽이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무례함을 참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의 변한 태도를 보면서도 그저 내가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혼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두 번째 신호,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대가 더 이상 나의 기쁨이나 슬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힘든 순간에는 위로와 격려를 건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가고 있을 때 상대는 점점 나의 감정에 무관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잘 됐다, 축하해라며 함께 기뻐해 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건조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예전처럼 걱정해 주지 않고 다 그런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내 감정이 상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가 드디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래. 근데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연락할게라며 대충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을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기쁨조차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고 슬픔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사라진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기쁨에 무관심하고 내 슬픔에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가고 있을 때 상대는 점점 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말과 행동에서 무례함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대화를 할 때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속을 쉽게 깨고 사과도 없이 넘어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편의만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상대를 존중하지만 상대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 관계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그를 존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요한 결정도 혼자서 내렸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사과도 없이 당연한 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를 낮추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만약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5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어려울 때는 힘이 되어주며 시간과 마음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가고 있을 때 상대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부탁의 무게도 커집니다. 반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하거나 대충 넘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락이 왔지만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힘들 때는 나도 바빠서 힘들어라며 대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정말 바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없으면 멀어지는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상대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만 소모되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필요할 때는 외면하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신호는 상대와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나가는 관계에서는
나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반응뿐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연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식사해야 하고, 더 값진 선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칠 때 연인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다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느낌.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내가 점점 초라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다. 두 번째, 대화가 의미 없이 반복되거나 줄어든다. 세 번째, 나의 행복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된다. 네 번째,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더 이상 상대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여섯 번째, 그 관계가 지속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정, 과거의 좋은 기억,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망가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할까? 그러나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만 애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한 신호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보인다면 그 인연을 놓아줄 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에 쓰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